5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임상 3상 계획 유럽에 제출하였다. 임상 1상 없이 바로 3상에 진입한다는 소식이죠. 그만큼 자신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크레브스 바이오시밀러 3상에 착수하였다. 로슈의 제품이고요. 연간 9조 원. 특허는 2028년에 끝납니다. 미리 시장 규모가 큰 이 부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 28일 CTP53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해 유럽무역품청이 관리하는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에 임상 3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3상에서는 총 512명의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CTP53과 오크레브스 간의 유효성, 안정성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하겠죠. 자, 로슈의 제품이고요. 글로벌 블록버스터 자가면역 질환 제품입니다. 연간 약 9조 원의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로슈의 오크레브스예요. 요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특허는 2028년에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졸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나오죠. 여기에 바로 오크레브스 바이오시밀러가 추가가 된다는 소식이죠. 자, 그날까지 2018님께서 로슈의 치료제 오크레브스와 셀트리온의 CTP53 그 시장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핵심을 보면은요, 이 치료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 바로 로슈의 항체 치료제 오크레브스가 네 번째 항체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크레브스는 현재까지 연평균 무려 50%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원화 약 8.8조의 매출, 약 9조의 매출이고요. 전체 매출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 노바티스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항체 치료제의 연간 매출 추이인데요. 그 중에 오크레브스, 빨간 거죠. 로슈의 제품,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전체 매출의 65%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2028년에 끝이 나네요.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항체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전년도까지 약 100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또는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항체 치료제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시장은 향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오크레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26.2% 성장 중이다.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쵸? 엄청난 기울기잖아요. 여기서 오크레브스의 매출 파이가 전년도 전체 매출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면 어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셀트리온은 오크레버스를 선택했고요. 산도즈는 다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특허가 먼저 종료되는 티사브리는요. 연매출 20달러에서 정체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특허는 2028년까지 남아있지만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크레브스, 이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산도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고 셀트리온은 5년 후에 큰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셀트리온은 연매출 40억 달러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참고로 CTP53의 오리지널 제품인 로슈의 오크레브스 개발 배경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로슈의 리툭산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리툭산의 추가 적응증 임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로슈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특허 종료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임박해 있는 리툭산에 대한 추가 적응증 임상이 아니라 동일한 기존 CD20 타켓의 새로운 항체를 개발한 것입니다. 만약 로슈가 리툭산에 대한 추가 적응증 임상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트록시마도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었는데 아쉽죠. 그러나 로슈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항체에 대한 추가 20년의 특허를 확보한 셈이니까요. 오크레버스 항체와 리툭산 항체는 동일한 항원 CD20 항원을 타켓으로 합니다. 따라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가장 완벽하게 개발한 경험이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전에 오크레버스를 개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번 CTP-53의 경우 다른 프로젝트들과 달리 별도의 임상 1상 없이 바로 임상 3상을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트룩시마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CTP-53에 대한 세포주 개발, 공종 개발, 전임상 결과를 판단할 때 안정성은 이미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TP-53도 화이팅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92, 거래량은 33만 8천 주, 오늘 0.12 약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은 6.95, 거래량은 75만 9천 주, 오늘 1.0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4.49, 거래량은 12만 9천 주, 오늘 0.25로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14만 주. 자,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00만 주가 곧 깨지겠죠.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4만 2천 주. 오늘 신한 창고가 왔다 갔다 했죠. 장중에 또한 메릴린치 통해서 찔끔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기간은 12,000주 매도, 개인은 3만 주 매도했습니다. 기간 12,000주 중에서 연기금이 14,000주, 금요일날 14,000주를 매도했죠.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지만 합쳐봐야 3만 주가 되지가 않아요. 한 달 기준에서 67만 4천 주, 약 70만 주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기간 100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것도 한 달 기준입니다. 1년치로 확대하게 되면 엄청난 물량이,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죠. 진짜 찐 개인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아닐 확률이 무척 높겠죠. 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진짜 찐 개미도 있겠죠. 자, 오늘 개인은 3만주인데 한 달 기준으로 해서 158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4만 2천 주 매수를 했지만 한 달 기준 48만 6천 주. 기간은 오늘 12,000주지만 100만 주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기금은 67만 주, 투시는 14만 주 한 달 기준, 보험은 12만 주,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6만 7천 주, 사모펀드 5만 3천 주. 기관들은 대부분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제 2차 전지에 있는 엄청난 자금들이 과연 언제, 어느 때 제약바이오로 들어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이고요. 장중에 신한 왔다 갔다 했다. 외국계는 찔끔. 자, 신한은 검은머리 메릴린치를 통해서 장중에 찔끔 들어왔었다. 그게 외국계 순매수로 잡혔던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의 창구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도 큰 흐름에서 여기에 주가는 바닥에 있다. 2차 전지는 주가는 고평가 국면에 있다. 얘네의 자금이 언제로 들어올지 제 기준으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자금을 쏘는 시기는 그들이 정하니까. 자, 그럼 헬스케어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보면은요. 기간이 2만 7천 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3,000주 매도, 개인은 17,000주 매도했습니다. 헬스케어도 개인의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죠. 138만 주, 약 14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으로 5대5 비중. 외국인이 63만 주, 기관이 약 68만 7천 주, 한 70만 주를 한 달 기준 매집을 하고 있네요. 자, 기간 2만 7천 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2만 주, 사모펀드가 약 3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2만 1000주 매도, 기간은 9,100주 찔끔 매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도 헬스케어는 연기금이 16만 5천 주, 사모펀드가 10만 주, 그리고 투신이 25만 1000주. 얘는 투신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헬스케어는요. 금융투자, 보험 대부분의 기간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수급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긍정적으로 이미 돌아나간 지 시간이 좀 됐죠. 제약은 안 좋았는데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오늘 외국인이 17,000주, 순매수 기간은 3,100주 매도예요. 개인은 14,000주 순매도인데요.
긍정적인 건 제약도 그동안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개인의 플러스 폭이 상당히 확대가 됐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컸었죠. 요게 지금 바뀌었네요. 상당히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신기한데, 왜냐면 여기 매집으로 나왔던 게 없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달 기준 개인이 13,000주, 요거는 보합이에요. 외국인은 50,000주 순매수, 얘도 거의 보합입니다. 기간은 78,000주 순매도. 자, 이게 얘가 제약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개인의 매수량이 압도적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3대 주체가 다 보합권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간 3,000주 중에서 금융 투자가 2,600주 매수했는데 사모펀드가 약 5,700주 매도하면서 기간이 3,1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고로 제약도 수급이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에 들어왔다. 3대 주체가 눈치를 보면서 얘도 이제 개인의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된다면 좋은 흐름으로 바뀌겠죠. 삼형제 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넘어왔고 제약만 따라오면 되겠죠.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차트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큰형 셀트리온 일봉인데요. 강한 상승 위에 흘러내리고 있죠. 찔끔찔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지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나머지 실적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밥상은 다 차려져 있습니다.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2차 전지에 있는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제약바이오로 넘어오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분위기는 전환이 다 되어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죠. 자, 5월 3일 미국 시장 기준이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5월 4일입니다.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중단 발표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베이비 스텝 확실시되는 연준, 시장 관심은 동결 시점이다. 즉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나오느냐, 그래야 시장이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이미 금융시장 기반 안정위에서 3, 4합병이 된다면 튈 수 있는 분위기 또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물량 소화하고, 제일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일봉상으로는 요 물량 소화하고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다시 나이키의 모양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 2차 전지의 섹터에 그 흐름을 우리는 희망이지만 끊임없이 에너지의 파동을 그쪽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흘러내리고 있죠. 이때 개인들이 많이 지쳐요. 요거 잠깐 조정받고 가야 될 텐데 시간이 지체가 좀 되고 있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흘러내렸죠. 많이 지치게 생겼죠. 자, 월봉으로 보고 마칠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5월이 시작됐죠. 어쨌든 윗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이 났지만 다시 양봉을 강하게 내면서 이 저점권 돌파가, 자, 이때랑은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 저점권 돌파가 나오기를.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정한다? 그들이 정한다. 그들이 정하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고점권에서 무언가 쉴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걔네가 쉴 때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